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준안과 지축점 대표원장 유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유아는 국민건강공단보험을 기준으로 생후 14일령부터 71개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유아에서는 어떻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소프 유!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6개월령까지가 시기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떤 문제나 질병 때문에 시기능이 잘 발달하지 못한다면 최대 교정 시력이 1.0 미만으로 발달 못하게 되는 약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돌 전에 첫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3, 4세경에 한 번 더 하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잘 하고 있으면 그 뒤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개월수에 따라서 이제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진하는 항목도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돌경의 아이들은 엄마와 눈 맞춤이 잘 되고 잘 따라보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검사실에서는 물건을 주시하고 끝까지 잘 따라볼 수 있는지, 즉 주시 따라보기가 잘 되는지로 시력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각막 반사나 망막 반사를 통해서 선천백내장, 각막 혼탁, 약시나 사시의 유무도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4세 이상이 되고 이제 좀 더 발달이 되고 협조가 되면은 시력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숫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그림을 통해서 시력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눈 운동 기능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사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굴절 검사를 통해서 근시, 원시, 난시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태극등 검사를 해서 선천백내장이나 각막 혼탁이 있는지, 속눈썹이 눈에 닿아서 생기는 각막염이나 각막 혼탁 때문에 시력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도 진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엄마랑 눈 맞춤이 잘 되고 잘 보는지 그거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는 웃음 나타나는 것도 발달 시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이제 발달 과정인데, 그것도 시기능이 잘 발달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잘 보고 잘 따라보는지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입체시라는 건 사람의 양눈의 망막에 떨어진 두 곳에 이제 동시에 자극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로 상이 융합되면서 그 거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입체시가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거나 커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거리감이 떨어지는 등 실생활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검사에서 영유아 검진에서 입체시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입체시가 잘 발달이 안 되고 떨어져 있다 하면 사시나 약시 같은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색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생맹 또는 색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적색이나 녹색을 완전히 구분 못하는 경우가 생맹이고, 그것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잘 구분 못하는 경우를 색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색깔 인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잘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술 시간이나 이렇게 그림, 색깔을 표현할 때 남들과는 내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안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시는 이제 눈의 위치가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엄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다른 쪽 눈은 바깥쪽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사시라고 말하고, 사위는 사시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의 위치가 안 맞지는 않는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좀 멍 때릴 때 이렇게 눈이 나가거나 몰리거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시나 사위의 치료는 그 정도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시 각도가 너무 크고 증상이 불편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시 종류에 따라서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쓰거나 가림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시 각도가 너무 크지 않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면은 내가 눈에 힘이 좋아서 조절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꼭 치료가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에서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세 이전에 하는 게 추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눈이 조금 이상한 것 같네, 근데 뭐 좀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빨리 안과에서 진료를 보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시 억제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저희는 눈 나쁜 사람 정말 많고 안경 렌즈 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1990년대 후반에 드림 렌즈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눈이 더 안 나빠지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는 드림 렌즈,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치료, 치아 교정 요 세 가지가 필수 치료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세트처럼 묶여 있던데 그 정도로 드림 렌즈는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시를 억제하는 첫 번째 치료, 드림 렌즈는 딱딱한 하드 렌즈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밤에 끼고 아침에 일어나서 빼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루 동안 시력 교정 효과가 있어서 안경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엄마 칠판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앞에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눈이 나빠진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안과를 오시고 처음으로 눈이 나빠지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 1, 2학년 저학년 때 드림 렌즈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때 저학년이고 저도수일 때 시작하는 걸 가장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하면 드림 렌즈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렌즈가 또 마이사이트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요거는 낮에 끼는 드림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림 렌즈랑은 다르게 소프트 렌즈 재질이고 아침에 끼고 그날 하루 정도 끼고 저녁에 이제 빼고 버리면 되는 일회용 렌즈여서 관리가 엄청 용이하죠. 그리고 소프트 렌즈 재질이니까 끼고 이물감이나 뭐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마이사이트라는 렌즈를 드림 렌즈를 하다가 못해서 고학년에 꼭 시작하진 않아요. 외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끼고 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치료가 끝내는 시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키가 크면서 눈도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눈이 더 안 나빠질 때까지 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오가드라는 안약 치료가 있어요. 요거는 렌즈를 이제 끼기 어려운 친구들이 대신 안약을 넣는 거로 치료를 하면서 눈이 더 안 나빠지게 해줄 수 있는 건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저농도 아트로핀 약물 치료와 같은 개념인데, 이 아트로핀이라는 건 그게 1% 고농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대로 썼을 땐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인공 눈물하고 희석해서 이제 써야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 마이오가드는 0.125%의 저농도로 아예 상품화돼서 일회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의로 희석하고 희석된 약을 보관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한테서 근시 억제하는 치료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좀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물 치료는 자기 전에 이제 눈에 한 번씩 점안을 해주면 되는데, 안경이나 렌즈를 끼기 어려운 너무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근시가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경우에도 약물 치료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약물을 중단하는 시기는 갑자기 끊게 되면 리바운드 이펙트로 근시가 확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줄여가면서 끊어야 되고, 그거는 꼭 안과와 전문의와 줄이는 걸 상담하면서 진료를 보고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눈이 이제 안 나빠지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안경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근시가 되고 고도근시, 초고도근시가 됐을 때 이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시성 황반변성, 뭐 망막 박리, 녹내장과 같은 이런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근시가 마이너스 10개부터 가까운 고도근시여가지고 녹내장 고위험군이에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꼭 치료를 빨리 해주셔서 눈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수술하셨잖아요. 저는 라섹했죠. 라섹에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지만 녹내장의 고위험인군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공부할 때도 뭐 태블릿, PC, 모니터, 탭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겠고, 공부할 땐 봐야죠.
이 스마트폰 가까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화면으로 거리를 적당하게 50cm 이상 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거리 작업을 20-30분 이상 그런 영상기기를 보고 나서는 2-3분 정도 눈을 쉬는 시간을 갖도록 눈의 스트레인을 풀어주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제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상의를 하셔서 학교 숙제 다 끝나고 학원 숙제 끝나고 오늘 20분만 하기, 이런 식으로 가족 규칙을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역할이 좀 크긴 하죠. 맞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순 없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잘 안 보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드림렌즈 이제 맞추고 나서 시력이 좋아졌던 친구가 엄마 구름이 저런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제대로 보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시력이 너무 나쁜데도 안 불편하다고 안경 안 쓰고 다니는데도 드림렌즈 하고 나서 너무 잘 보인다고 좋아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표현을 못할 뿐이지 시력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발달 시기에 맞춰서 눈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